안녕하세요 여러분, 괴리로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에게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마음을 다해 예의를 차리고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그 후위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쉽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린 순간 말이에요. 사실 얼마 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진정한 나에게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몇 달 전에 어깨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일하다가 다친 건데 생각보다 심해서 수술까지 받게 됐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3주 정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병원에서는 간병사분들,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제 상태를 걱정해주시고 저도 그런 호의에 보답하고 싶어서 더 좋은 환자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픈 티를 안 내려고 하고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항상 웃으려고 했죠. 그런데 2주 정도 지났을 때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네요.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순간 당황했어요. 분명히 처음엔 3주라고 하셨는데 아직 1주가 더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어깨가 완전히 좋아진 느낌이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재활운동도 더 필요한 것 같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내가 너무 괜찮다고만 해서 정말 괜찮은 줄 알고 계신 건 아닐까? 내가 아프다고 아직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병실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의사가 전문가니까 내 상태를 더 잘 아실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괜찮다고만 말해왔다는 거. 사실 재활 운동할 때도 좀 아팠거든요. 그런데 항상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어깨가 옥신거릴 때가 있었는데 간호사분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고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환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미지 때문에 정작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서였어요. 까다로운 환자로 보이기 싫었거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받은 호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내가 불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세 번째는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결국 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심리학에선 이글 현상을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가 people pleasing, 즉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갈등 회피 성향이에요. 갈등이 생기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호혜성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 설정은 친절함의 가장 명확한 형태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종종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무리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거든요. 또 다른 심리학자인 핸디 클라우드는 이런 말도 했어요. 경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결국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없다. 우리가 호의와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관계도 망치게 되고 자신도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명확한 경계 선언. 도움을 받을 때나 도움을 줄 때 미리 경계를 명확히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혹시 제가 불편한 점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미리 소통의 틀을 만들어두는 거죠. 두 번째, 단호하지만 정중한 의사표현. 제 병원 사례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회복이 빨라서 다행이긴 한데요. 저는 아직 어깨에 약간의 불편함이 남아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일주일 더 치료받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표현하기. 저는 지금까지 정말 좋은 치료를 받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 몸의 회복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요. 이런 식으로 고마운 대로 표현하되 내 판단은 내 판단대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동료가 자꾸 본인 일을 저에게 부탁한다고 해봐요. 처음엔 도와주고 싶어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 점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 이럴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와드린 건 기꺼이 한 일이었는데 제 업무량도 생각해보니까 앞으로는 미리 상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항상 본인 위주로 데이트 계획을 세운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가고 싶은 곳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감정은 인정하되 내 욕구도 분명히 표현하는 거죠. 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결국 그날 저는 용기 내서 의사 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직 어깨가 완전히 회복된 느낌이 아니어서 원래 계획대로 일주일 더 치료받고 싶어요. 처음엔 정말 떨렸어요. 혹시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지? 까다로운 환자로 보이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의외로 선생님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다면 환자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괜찮다고만 말해서 선생님도 제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더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하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명확한 소통이 모든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평판은 단기 호의가 아니라 장기 일관성에서 온다거든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진실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가 정확한 상태를 알려줘야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동료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한계를 알아야 서로 배려할 수 있고요.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상황 파악하기. 지금 내가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건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기. 2단계, 감정과 사실 구분하기.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로 생각해 보기. 3단계, 명확하고 정중하게 표현하기. 감사하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다르게 생각해요. 4단계, 결과 받아들이기.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집중하기. 호의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감정이죠. 하지만 호의가 나를 지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거든요. 호의는 꽃이고 경계는 줄기라고 했잖아요. 줄기가 튼튼해야 꽃도 오래 피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관계들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꽃만 피우느라 줄기를 잊고 있진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